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휴장 이후에 첫 경마 주간이다 보니까 출전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적체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분석하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이변의 가능성이 좀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까다로울수록 배당이 좀 많이 나오죠. 추천하는 마필 간의 능력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총 토요일 경마는 9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하고 경주수는 동일합니다. 금요일날은 부경 8개, 제주 7개, 토요일날 서울 9개, 제주 7개, 일요일날 서울 11개 경주, 부경 6개 경주가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오늘 제가 토요일 경마는 정말 이례적으로 승부 경주를 6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저도 일단은 물론 제 매출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굳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출보다는 총 9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정말 이 경주는 놓치고 싶지 않다. 정말 이거는 승부를 한번 가져가고 싶다라는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총 6개 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다만 이제 모든 승부 경주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간략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처는 제7경주, 8경주입니다. 정말 강력하게 저는 자신있게 준비된 경주가 7경주, 8경주 A급이 되고요. 이외에는 1경주, 3경주, 4경주, 7, 8, 9경주가 승부처입니다. 1, 3, 4, 7, 8, 9경주가 승부처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이제 휴장도 끝났고 추석 때까지 한번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1등급의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의 변수를 짚어드린다면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6등급 경주와는 좀 다르게 나름대로 능력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배팅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일단은 승부로 예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1200m의 거리. 이게 포인트입니다. 1200m의 거리.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이 1200m 레이스가 가장 어울릴 것이며 또는 어떤 마필이 또 인기 마필이랍니다만 1200의 거리가 부담스러울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혈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마는 물론 혈통이 100%는 아닙니다만 아직은 능력 미지수의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일까? 단순하게 영상으로만 보는 또는 훈련으로만 보는 걸음발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아직은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에 어떤 혈통을 지니고 있느냐? 과연 이 마필이 명문혈통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노리고 있는 마필, 소위 주목하고 있는 마필,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강축이다라는 거에 의심이 여지는 단 1도 없습니다. 이 마필의 형제 마필 중에 흑전사라는 마필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흑전사라는 마필이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었죠. 제가 정말 이 흑전사가 데뷔할 당시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모마의 첫 자마였죠. 국내에서 때는 첫 자마였었고 이 모기혈통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흑전사가 주행심사 때 걸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 잠재력을 일단 봤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혈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마필은 1등급에서 1등급까지는 무조건 간다. 향후에 소위 말해서 대상경주에서도 한번 빛을 낼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에 저는 확신을 드렸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는 장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덧 그 마필이 성장을 했고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1등급까지 갔었고요. 휴장 전에 또 성적을 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 마필과 반형제 마필입니다. 상당히 혈통이 좋고 또한 이 마필은 1000m보다는 1200m의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경쟁인데 인기 마필 중에 1200의 거리가 부담스러운 마필이 있다 말씀드렸죠. 소위 말해서 불안한 인기 마필. 반면에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경주를 제가 승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 1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첫 승부 기분 좋게 접종을 하고 토요경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네요. 여기 이제 복병 마필도 눈에 띄고요. 자, 먼저 말이 3번 워리어 썬더, 5번 질주 전사, 6번 킹크러쉬. 자, 이 3류의 마필 일단 눈에 띕니다. 이 중에서도 말이 5번 질주 전사가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워리어 썬더와 질주 전사가 인기 마필이고, 저는 이 뒤의 마필의 부담 중량 대비 거리 대비 이번 경주에 과연 어떤 마필이 셀 것인가를 분석해 본다면 거의 능력이 동등하거나 약 우세 5번 마필 쪽에 점수를 좀 더 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5번, 3번 한 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6번 킹크러쉬도 좋네요. 워리어 썬더라는 마필한테 지난해 11월 달에 졌고 1월 달에는 질주 전사한테 졌던 마필인데 조금은 아쉽지만은 경쟁력은 있습니다. 또한 성장 중에 있는 마필이고요. 강력한 대항 마필로 6번 마필을 지목해 드릴 수 있겠고 1번 럭키인디 같은 경우는 뒷심이 조금은 아쉽죠. 뒷심이 좀 아쉽긴 한데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선행력입니다. 김정준 기수가 선행용 마필 상당히 호흡이 좋습니다. 게다가 직전 경주는 럭키인디라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다면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유리한 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뒷심에서는 물음표가 좀 남아있죠. 그래서 4번째 정도 또는 5번째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1번 마필이고 1번 마필이 뒷심에서 불안 요소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1200m의 거리가 유리한 마필이 바로 이 8번 디스코보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이 마필은 여력이 좋았습니다. 거리가 좀 짧았던 게 좀 아쉬웠고요. 따라서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1200m의 거리가 분명히 유리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8번 디스코보이입니다. 정리해본다면 5번 질주전사, 3번 워리어 썬더 한 방인데 5번 마필의 약 우세를 점칩니다. 5번 마필 믿고요. 3번 마필 입상 유력 마필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6번 킹크러쉬, 8번 디스코 보이, 1번 럭키 인디까지가 가는 건입니다. 아마도 참고로 이제 1번과 8번에 따른 명함은 당일날 주로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1번은 극단적인 선행, 8번은 극단적인 취입. 주로가 젖어 있거나 선행 주로라면은 1번 마필 쪽에 아니면은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8번 마필 쪽에 점수를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줄줄이 이어집니다. 3경주 승부처가 되고요. 6등급의 1300m 레이스가 되겠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예상만 벌써 몇 년입니까? 한 15년, 15년이 지났죠. 한 17년, 18년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마 경력 훨씬 더 많죠. 저는 과천 경마장 딱 생길 때부터 그때부터 알다 보니까 좀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경력이 쌓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물론 이제 데이터상의 자료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각 마방별로 제가 이게 취재를 또 다니면서도 딱 느낌이 오는데 각 마방별로 정말 선호하는 기수, 진정한 승부 기수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 마방별로 선호하는 기수와 승부 기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3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 1300의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맞비리고 그동안에는 잠재력 대비 실전 성적이 뭔가 좀 아쉬웠는데 그 걸음이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데뷔할 당시에 내렸던 평가가 바로 직전 경주의 걸음으로 그대로 입증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번에 노려야 되겠죠. 1300m의 거리가 또 유리한 마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승부기수의 기승입니다. 100% 승부로 확신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자, 이번 3경주는 승부 걸린 마필, 1300에서 유리한 마필, 능력에서 분명히 앞서 있는 마필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는 제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이고요. 오늘 준비된 저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괄호 1400m를 극복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전개입니다. 전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장점을 100% 발휘하지 못할 마필이 눈에 띄는 반면에 게이트가 좁기 때문에 정말 수월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직전 경주에도 조금 차이로 아쉽게도 졌는데 그 차이가 바로 게이트였고요. 게이트 싸움에서 졌습니다. 게이트만 만약에 내측이었다면 분명히 직전에 입상 도전이 가능했던 걸음이었었고 또한 그 정도의 능력도 있고 저는 그런데 이 마필에 대해서 직전 경주를 딱 지켜보면서 1400도 되는구나. 역시 이 마필은 강단이 있다. 강단이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었고 전개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주요 인기 마필들이 딱 2뒤의 마필이 눈에 띄고요. 한 마리는 1400에 검증이 안 됐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1400을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었는데 전개가 불리합니다. 게이트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분명히 수가 되고 생각외로 제가 노리는 마필이 조금은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 이 마필의 각질을 100% 끌어낼 수 있는 기수의 기승. 이 마필도 혈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모기혈통 자체가 1등급에 진입한 마필도 분명히 있었고요. 상당히 좋은 혈통입니다. 다만 이제 혈통치고는 마체가 조금 작은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근성이 있고 강단이 있습니다. 1400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는 제 4경주입니다. 4경주에 강력하게 승부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서이고요. 만약 원더풀 K를 여러분께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원더풀 K가 앞서 있나? 이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이게 누적된 경주마의 능력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 한 경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매주 경마가 끝나면 능력 평가에 따른 랭킹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업데이트를 시키고요. 그렇게 누적된 자료가 정말 이게 중요한 자료로 보여지는데 저는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한국 마사회에서 레이팅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경주마의 능력을 수치화해서 군으로 나누고 또 해당 군에서도 레이팅의 점수에 따라서는 능력평가가 나뉘어지는데 저는 장담컨대 제가 하고 있는 경주마 랭킹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누적된 자료를 딱 지켜보면 6번 원더풀 K는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분명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5번 더블테이크라는 마필이 최근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전에도 준우승이었고 그 전경주 또는 그 전경주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순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더블테이크에 최근에 기승했던 기수들이 먼노 기수, 최범현 기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범현 기수는 6번 마필 쪽에 기선하고 있고 먼노 기수는 9번 마필 쪽에 기선하고 있죠.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마필 쪽에 기선했을까? 그러면은 최범현 기수가 53kg를 못 짊어지느냐? 먼노 기수가 53kg 못 짊어지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6번 원더풀 K는
능력도 앞서 있지만 기승기수에 따른 승부의지도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6번 마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수 있겠고, 이번 캡틴 브라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꾸준하죠. 뭐 직전에 1400 건조한 주로를 1분 28초대에 주파를 했다. 상당히 기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담력이 좀 관건이긴 한데 경쟁력은 있습니다. 2번 마필. 직전에 2번 마필과의 경쟁을 펼치면서 딱 1마신 1과 4분의 3마실이죠. 정확하게 요 차이를 보였던 마필이 4번 스피어건인데 만만치 않네요.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만약 9번 발바토라는 마필, 제가 단순하게 이제 마필 가격을 가지고 놀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5등급은 벗어날 마필입니다. 저도 정말 좀 답답한데, 그러나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발바토도 먼로 기수로 교체됐죠. 먼로 기수는 기존의 더블 테이커 호흡이 정말 많이 맞췄던 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발바토 쪽에 기습을 한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당일날 체중이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긴 한데, 만약 체중이 좀 많이 빠지면 여러분들 이 마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9번 발바토. 이제 이외 마필도 이제 8번 어메이징 위지까지가 가는 거이고요. 결론은 이런 경우는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강하느냐? 믿을 수 있는 마필 맞습니다. 6번입니다. 18조 마방에 20조 마방에 6번 원더풀 K를 강력하게 믿을 수 있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2번 캡틴 브라보, 4번 스피어건, 9번 발바토, 8번 어메이징 위즈. 물론 이제 다른 마필들도 체중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9번 마필의 체중 체크 여러분들 필요해 보시고, 체중이 10kg 이상 빠지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주목할 복병 마필이 일단 한두가 눈에 띄고요. 눈에 띕니다. 먼저 이번 경주는 객관적인 능력의 선인데 2번 초인강자. 이 마필을 저로서는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고, 초인강자는 루시판디의 자마입니다. 예전에 대군항이라는 마필이 정말 잘 뛰었죠. 그 마필과 반형제 마필인데, 이 마필이 기본적인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4등급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공교롭게도 별정 A형 방식입니다. 별정 A형 방식. 따라서 현재 순말, 거세말은 56kg를 집어줬고, 여기에 앞말은 2kg를 더 빼줬고요. 그러니까는 핸디캡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점핑 출전하고 있는 이번 청산강호와 부담 중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런 경주야말로 기본적인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이 정말 유리하죠. 그래서 2번 마필의 비중을 좀 더 높게 둘 수 있겠고요. 단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데 5두의 마필 내에도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 그러나 저는 주목을 합니다. 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마필? 5번 호크 행진곡입니다. 호크 행진곡은 실제로 이번 경주가 강급전입니다. 강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등급 위의 마필이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한 단계 내려온 마필을 강급마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호크 행진곡은 직전 경주가 강급전이었는데 출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실질적인 강급전이고, 보시면 지난해 11월 14일 날 이 마필이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3등급 경주였습니다. 그럼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 경주보다는 한 사이즈 위의 마필들이었죠. 그 경주에서 당당하게 4등을 했던 마필. 그러면 이 마필이 물론 최근의 성적은 나쁘지만 일반적으로 강급전을 치르면 부담 중량이 높게 마련입니다. 높게 마련인데 이번 경주는 호크 행진곡이 53kg를 집어줬습니다. 53kg. 바로 김하영 기수의 기승 때문에 감량을 받고 나왔고요. 절대절명의 기회가 되겠죠. 3등급 고별전에서 4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52.5를 짊어지고 4등을 했고요. 이번에 4등급 경주인데 53이다.
정말 유리하고 그 전경주도 답이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경주에 공교롭게도 이번에 제가 4등급에서 능력만 인정하고 있는 초인강자라는 마필, 이 마필과 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초인강자는 점핑 추전이었고요. 4등급 신분에서 3등급의 점핑 추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담 중행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는데 좋습니다. 뭐 결과는 입사인 18긴 했습니다만 그때 결과를 한번 볼까요? 54kg를 짊어진 초인강자가 54kg를 짊어진 호크행진곡을 딱 1과 2분의 1마신 이겼습니다. 동일 부담 중량 속에. 이번 경주는 비록 안장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 뭐 김하영 기수 나쁘지 않고요. 김하영 기수가 53이고 유승원 기수가 56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56이고 5번이 53입니다. 여러모로 이번 경주에 5번 마필을 뺀다라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죠.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필히 주목할 마필은 5번입니다. 저는 내심 이번 경주 5번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이번 초인강자 인정할 수 있겠고 3번 레드백도 가능권이고요. 비록 점핑 줄하긴 했습니다만 먼노 기수의 기승이 상당히 무섭고 전개 유리한 1번 청산강호, 여기에 9번 그레이캣까지가 가능권입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뭐 9번 마필도 17인 승급전이고 1번도 소속은 5등급 소속입니다. 점핑 전했고요. 자, 5번 마필 이번 경주에 불을 못 킬 이유가 단일도 없습니다. 저는 노리겠고요. 6경주 노림수의 마필은 5번 호크행진곡이고 안고할 수 있는 마필 2번 초인강자, 3번 레드백, 9번 그레이캣, 1번 청산강호가 가능권입니다. 7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200m 레이스. 정말 강하게 한번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A급 승부처. 오늘 토요일 경마에 한번 진가를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승부처는 7경주 8경주입니다. 자, 그 첫 스타트 7경주가 되고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또한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뭐 외산마 4등급, 국산마 4등급의 마필이 나와서 혼합 4등급을 구성을 했는데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인기를 모으기는 11번, 13번이 인기 마필 1, 2순위죠. 승급전입니다. 4등급의 경주경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이번 경주의 편성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고 이 정도의 급이 아닙니다. 급 차이가 틀리고 실전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는 분명히 달라진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강력한 믿음의 축이 있습니다. 편성 약합니다. 이 마필을 노리기에는 역시 100%에 따른 확신이 있겠고 그래서 이번 7경주를 제가 오늘 A급 내일 여러분께 자신있게 제가 공지를 드립니다.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승부처가 바로 이번 7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경마의 강승부처 제7경주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1800m 레이스. 이 경주도 정말 흥미로운데 역시 강승부처입니다. 7경주 못지않게 강력한 승부처가 되고요. 딱 요 마필을 먼저 언급을 드리겠네요. 여러분들 이 마필을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7번 춘산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되는 마필입니다. 3등급에서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요. 공백 이후에 제가 12월 19일 날 정확하게 늘었습니다. 놓고 때렸습니다. 왜? 공백에 따른 실점 감각의 리스크는 있지만 이 마필의 능력 대비 54kg. 그때 당시에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이 마필은 봐줘야 된다는 게 저에 따른 확신이었고요. 실제 결과는 5등에 그쳤습니다. 4등 마필과 코차 승부였고 좀 아쉬웠는데 직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중요한 건 이번 경주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직전에 춘산이 어떤 경주 전개를 펼쳤느냐. 정말 직전에
저는 이혁기수한테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면 이혁기수가 정말 군더더기 없이 조금 거짓말 보태서 거의 1cm의 오차 없이 최적으로 탔습니다. 정말 최적으로 타가지고 능력을 이끌어냈고요. 물론 이제 춘산이나 마필의 근성도 돋보였던 경기였지만은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승기수의 승리였다. 정말 단 1cm의 오차 없이 군더더기 없이 탔습니다. 거리 소실 전혀 없었고요. 그러면 춘산이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2kg이 늘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 두 손장군이나 마필이 직전에 춘산과 동일한 경주를 치렀죠. 순위는 1등과 5등이었지만 이뒤의 마필의 격차는 1마신 차가 아니었습니다. 0.1초 차이입니다. 0.1초 차이. 일반적으로 이제 2마신 차로 본다면 0.3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거의 뭐 1마신 차이가 안 난 겁니다. 거의 뭐 경합 속에 조금 차이로 졌는데 춘산은 이번 경주에 56kg를 짊어졌고요. 두 손장군은 이번 경주에 52.5kg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전 대비해봤을 때는 무려 2위의 마필의 부담 차이가 3.5까지 차이가 나는데 직전의 격차는 0.1초. 거기에 춘산은 정말 최적 전개. 과연 춘산이 56을 짊어지고 이번에 인기순위 1위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그냥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마필을 노렸던 마필입니다. 지난 12월 19일날 노렸던 마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56이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자, 8경주 저는 7번 마필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인기순위 1위의 마필인데 상당히 불안하고 상당히 불안하다. 이번에 8경주 그래서 A급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8경주 인기순위 1위의 마필이 불안하다. 배당은 덤입니다. 두 번째 A급 바로 8경주의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 약간의 혼전인 듯 보이긴 한데 뭐 혼전입니다. 그러나 최저 배당의 그런 경주는 아닌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승부처고 제가 약간 여러분께 팁을 들어본다면 희비가 좀 갈린 마필이 2뒤의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2번 별나라 신사, 5번 블랙머스크. 일정 부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2번 마필은 인기순위 1위, 2위 정도 예상이 되고 블랙머스크도 인기순위 한 3, 4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 2뒤의 마필 희비가 어떻게 갈렸냐면 별나라 신사는 2등급에서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부담 중량 때문에 이 마필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는 드디어 이제 부담량이 55.5kg까지 떨어졌습니다. 딱 지난해 6월달에 2등급 승급들에서 준우승을 했던 그때 부담 중량을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유리한 여건이 되겠죠. 반면에 5번 블랙머스크는 54.5kg를 짊어지고 우승을 한 다음에 직전에 58을 짊어지고 그대로 무너졌죠. 제가 직전에도 이 마필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은 좋은데 58이면 너무 과하다. 정말 과하다. 이번에 또 58입니다. 그래서 희비가 갈리죠. 별나라 신사는 정말 좋은 여건, 블랙머스크는 또 안 되는 여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마지막 9경주는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 환수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7, 8경주 기본적 A급 임해보고요. 정말 마지막 승부처까지 집중해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는 제 9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모두 마치고요. 토요일 경마 자신있게 준비를 했고 저한테는 일주일, 길게는 9일이었죠. 9일간의 시간이 절대 짧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장 전에 999 승부, 정말 남들은 1년에 한 번 맞추기 어려운 999 승부를 또 연초부터 적중을 했죠. 자, 그 여세를 이어서 토요일 경마도 확실하게 필승의 강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5분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